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또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체크 포인트로 오후 시장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도 민다라는 네. 건데 이 민다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이제 뭐 밀어서 떨어뜨린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위로 민다. 최근에 이제 인수위 정책주들이 많이 급등해 나왔습니다.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공약을 또 많이 했던 것만큼 반도체 정책이 나와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네덜란드 총리하고 또 통화를 했거든요. 이 네덜란드는 어떤 나라냐면은 이 역시나 반도체 강국으로 좀 불리는 나라인데 우리 ASML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이 초미세공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EUV 노광 장비가 이 필수적인 건데 이 필수적인 장비를 사실 TSMC하고 삼성전자가 좀 갖다가 쓰는 건데요. 이거를 뭐 돈 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좀 주세요라고 사정을 해야 지금 ASML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에 좀 배당을 해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협력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덜란드 총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어떤 좀 그 변화가 또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네덜란드 총리가 국빈 방문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네덜란드 방문을 할 것으로 지금 또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일단은 뭐 그 취임식 하고 나서 네덜란드 방문이 좀 나올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가 6%인데 이거를 또 20% 올리겠다. 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중기업들, 소기업들까지도 이 세액 공제액을 훨씬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뭐 TSMC 수준으로 반도체 기업을 밀어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몇몇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오늘은 제가 이 관련 쪽에서 보시면은 사실 실적 대비 저평가 받으면서도 공격적으로 급등할 종목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그 최근에 반도체가 다른 급등주에 비해서 살짝은 좀 소외돼 있던 건데 최근에 이런 어떤 정책과 함께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정책이 붙었을 때는 또 급등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서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반도체도 민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가야지 우리 지수가 또 맞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이번에는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또 대형주 위주로 또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장요를 기다리면서 현덕의 덕분에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그리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간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은 사이버원이 보안 주간으로 또 급등하고 있는 건데 네. 사이버원을 제가 좀 그 바닥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올라왔다가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요. 오늘 또 급등이 나온 건데 지금 이 보안 데이터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보안주에 대한 관심도 좀 뜨거워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급등락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 목표가를 16,000원 잡아놨는데 오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수익 매도가 됐으니까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보시면은 LNF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서고 있는 건데 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제가 진작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오늘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게 또 LNF거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테슬라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다른 소재 기업 중에서도 제일 세게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F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 다른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전고점과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제가 볼 땐 제일 먼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 제가 그 목표가를 23만 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23만 원까지 계속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하나 더 보시면 제가 바로 엊그제죠. 이 나노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3%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사실 어제까지도 협상 가능성이 있었고 어제 저녁에는 오히려 협상 가능성이 없어졌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지금 어떤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지금 이 국민들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것이다라고 해서 협상 가능성이 또 나와주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상황이 끝날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실적이 잘 나오는 성장주 먼저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2차전지 강합니다만은 역시나 반도체도 정책적으로 미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정말 공략할 만한 성장주는 무엇이 있는지 현더위 덕분에서 두 가지 종목 골라봤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다. 요게 뭐 앞으로의 성장하면 대표적으로 로봇 그리고 네. 자율주행, AI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 좀 비슷하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자율주행을 대표하는 웨이모에서 어제 이제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출퇴근을 자율주행으로 지금 이제 하는 서비스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웨이모 직원들은 자율주행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앞으로 온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웨이모에서 일하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직원들만 일단 상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자율주행 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그 웨이모가 이제 구글의 그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서는 뭐 일단 뭐 넘버원으로 꼽히는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사실 시장에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좀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계속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단계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건데 2017년도에는 지금 애리조나 이 피닉스 교회 지역에서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좀 시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서비스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웨이모의 최대 경쟁자가 지금 크루즈로 지금 불려주고 있거든요. 크루즈가 이제 이 최대 주주가 제네럴 모터스라서 이 웨이모의 최대 경쟁사로 좀 불려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지난달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무인 로봇 택시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전기차 10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그 서비스가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라든가 솔루션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보시면 관련주가 바닥에서 좀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으로 직원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과연 자율주행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또 최현학 매니저님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공개해 볼게요. 네. 자, 모트렉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웨이모 말씀드렸는데 네. 구글의 이제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를 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그래서 구글과 관련된 자율주행주 하면은 이 모트렉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이 운전자하고 차량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생산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구글의 인증도 받았고 또 애플에서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구글의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 모트렉스가 좀 가장 강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공급하기로 한 건데 기아가 이제 이번에 그 PV 차량이라고 해서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모트렉스가 이 그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AVNT라고 해서 오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 텔레마케틱스를 함께 묶어서 이 AVNT로 불리는데 이 AVNT 제품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그 AVNT 포함해서 수소전기 트럭 HAMI까지 R&D에 100억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모트렉스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은데 R&D에 100억을 투자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모트렉스가 이쪽으로 굉장히 좀 세게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이 353억 나왔거든요, 작년에.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돼서 실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최근에 움직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만큼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7,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5,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였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텔레칩스, 칩슨 미디어, 해성DS 많은 네. 종목이 거론되는데 주인공은 모트렉스, 목표 주가 7,000원에 손절가 5,6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럼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지 앞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네. 관련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네, 반도체. 키워드 너무 네. 간단 명료한데요. 힌트를 좀 드리면 네. 반도체인데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비 종목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펜리스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를 6%에서 20%로 확 늘린다. 그러니까 공제해 주는 거를 원래는 6%만 공제를 해줬었는데 20% 거의 3배 넘게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투자를 유도해서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이 초격차를 확대하겠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원하던 것들이거든요. 이걸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새로운 정부는 역시나 그랬지만은 반도체에 대해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늘려주는 거고, 중견 기업은 현행 8%인데 25% 늘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행 16%인데 30%까지 2배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투자에 있어서 초격차 키우겠다는 전략이고, 지금 미국은 40%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세액 공제를 높이는 것은 뭐 전혀 부담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라서 거의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인수위에서 삼성의 TSMC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파격적인 지원이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경제 6단 체장을 만나서 정부의 어떤 인프라 투자 지원을 논의했었는데 그에 대한 게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후보 시절에도 반도체 초강대국을 내세우면서 이 반도체를 이 경제 안보의 최우선으로 좀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관련 정책이 세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저평가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저평가 종목이다. 그리고 앞서 이제 반도체가 워낙 키워드가 크다 보니까 네.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또 갖고 왔다. 힌트를 네.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감이 오시는지 워낙 많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 네. 안에서 한 종목 오늘 먼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바로 제주반도체. 저 궁금했던 게 최근에 네. 반도체 이야기 나왔을 때 제주 반도체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급등했잖아요. 급등했죠. 그래서 도대체 얘가 뭐길래 네. 전 나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기업들은 네. 뭐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볼 때 수급이 좀 세게 안 들어갔던 것 같고, 제주반도체가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먼저 반응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지금 실적을 보시면 작년 매출액이 1,766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86억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년 매출이 이제 굉장히 60%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조금 넘어가니까는 지금 좀 올라온 게 2,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실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펜리스 업체인데, 보통 펜리스 업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을 많이 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좀 그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서 그 삼성전자를 이제 TSMC 수준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관련, 하이닉스 관련 제주 반도체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전장 비중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전장 비중 매출 비중이 2020년도에 1%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1%의 전장 비중이 10%로 10배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한번 공급자를 정하고 나면은 쉽게 못 바꾸는 부분인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 전장 부분도 약 10년 정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LG하고 탈레스에 공급하고 있고, 이게 그대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로 들어가면서 뭐 기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이 실적 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약 10년 정도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고, 제주 반도체를 실적이 좋은 이번에 어떤 그 정책과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지금 이제 바닥을 지금 친 상황에서 한번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꼬리가 달려 있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게 지금 어떤 1승 재료가 딱 나왔다가 지금 들어간 게 아니죠. 지금 반도체 쪽으로 현재 인수위에서 정책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을 키우겠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파운드가 더 커지면서 원래 커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팹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인수위에서 이런 그 팹리스 기업들이 또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목표가를 역시나 7,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5,6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무려 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네. 손절 가격은 5,600원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반도체하고서는 가장 먼저 움직여서 왜 하필 주인공이 제주반도체였을까 궁금했는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또 그리고 투자 판단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4시에 또 무료방송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지금 뭐 소식이 계속 좀 바뀌게 좀 들리고 있고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올라서고 있고요. 반도체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소외된 분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도 시장 나쁘지 않거든요. 이 시장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